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았습니다. 오늘은 리퀘스트 호스트 타임아웃과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 그리고 perform work until deadline 이라는 함수, 이 세 가지 함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함수들 이름이 조금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도 이 리액트 터보보기 시리즈의 도움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 그림이 있어요.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지난 시간에 설명해드렸던 내용은 이 스케줄러 스케줄 콜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고요. 여기서 이제 전달을 해주는, 이 스케줄러에 있는 이 함수가 전달해주는, 넘겨주었던 콜백들이 이제 무엇을 호출하면서 끝이 났냐면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 혹은 리퀘스트 호스트 타임아웃 이라는 함수들을 호출하면서 끝이 났죠. 어떤 경우에 리퀘스트 호스트 타임아웃을 호출했고 또 어떤 경우에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을 호출했나요? 그렇죠. 태스크와 타이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결국 두 가지는 모두 태스크의 종류들이라고 설명드렸죠. 태스크는 당연히 태스크의 종류일 거고, 그럼 타이머는 태스크에서 일정 시간 이후에 이제 수행이 될, 처리가 될 태스크를 우리는 타이머라고 부르기로 했죠. 그 타이머가 어떤 함수를 호출했냐 하면 request host timeout 이라는 함수를 호출했죠.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이 정말 잘 나와 있는데 딜레이된 태스크, 즉 타이머죠. 이 타이머는 그 해당 시간만큼 딜레이를 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함수가 request host timeout이죠. 그렇게 딜레이를 해준 타이머, 즉 딜레이된 태스크죠. 그것이 타임아웃만큼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처리해야 하는 태스크가 되기 때문에 그 처리해야 하는 태스크는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에게 넘겨주죠. 그리고 나서 그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에 그 처리해야 하는 태스크를 담아서 그 태스크를 처리하는 함수, 그것이 이제 flash work이라는 함수인데, 이 flash work이라는 함수, 즉 콜백이 되겠죠. 그것을 콜백 인자를 넣어서 호출하는 함수가 바로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이었죠. 그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을 호출하고 나면 이제 포스트 메시지라는 API, 비동기 API인데 이것이 이제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API예요. 그 포스트 메시지를 호출하게 되고요. 이것을 호출하는 이유는 마찬가지죠. 앞단에서 태스크와 타이머를 적절한 타이밍에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기법인 두 개의 큐처럼요. 두 개의 큐를 사용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7단계의 포스트 메시지 7번의 포스트 메시지라는 비동기 API,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이 포스트 메시지 API의 목적도요. 마찬가지로 적절한 타이밍에 워크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이 포스트 메시지라는 비동기 API, 브라우저의 API를 우리는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용해서 결국 우리가 호출하려는 목적지, 그 함수가 무엇이냐면 perform work until deadline 이라는 함수죠. 즉 워크를 수행하는 거죠. 데드라인까지 워크를 계속 수행해라 라는 함수인데, 여기서 갑자기 데드라인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계속 쭉 공부하는 것이 스케줄러에 대한 공부잖아요. 그래서 데드라인이라 함은 워크가 이제 여기까지는 무조건 수행되어야 해. 그 마지노선, 마감 시간을 데드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름을 참 잘 졌어요. 그래서 데드라인이라는 값이 실제 있고 let 데드라인이라고 해서 데드라인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한 거를 이따가 코드로 다 볼 거예요. 지금은 개념에 대한 설명을 쭉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개념을 쭉 설명드린 다음에 이 perform work until deadline이라는 함수는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데드라인을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데드라인은 어디에서 사용하느냐, work loop라는 이 함수 10번에 보이시죠? work loop라는 함수가 있고요. 거기서도 쓰고, 그리고 11번에 perform concurrent work on route라는 함수에서도 이 데드라인을 참조해서 사용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는 데드라인 값을 설정해주는 역할까지를 perform work until deadline이라는 함수에서 담당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flush work, 이제 work를 직접적으로 이제 실행하는 flush, 이제 비우는 거죠. 비워버리는 그 함수로 이제 전달이 되는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6번 request host timeout 그리고 request host callback
그리고 포스트 메시지, 그리고 perform work until deadline까지 요렇게 살펴보려고 해요. 요렇게 살펴보는 이 시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앞단의 설명이 조금 길었는데 오늘은 request, host, callback이라는 이 함수를 살펴볼 때요. 조금 브라우저의 API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개념 설명이 약간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perform work until deadline이라는 함수를 한 줄 한 줄 까볼 거예요. 까보면서 좀 자세히 보면서 이 비동기 API인 포스트 메시지를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는지, 사실 이 포스트 메시지가 여기 request, host, callback 안에서도 호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request, host, callback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같이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설명 들으시고. 그러면 바로 가장 쉬운 request, host, timeout 순서도 이거부터가 맞죠. 왜냐하면 타이머, 즉 딜레이된 태스크, 딜레이된 태스크는 request, host, timeout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부터 살펴볼게요. 워낙 여기에도 설명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하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코드가 잘 나와 있죠. 보시는 것처럼 request, host, timeout은 어떻게 구현이 되어 있느냐, task timeout id라는 글로벌 그 전역 변수의 set timeout, 이 set timeout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비동기 API죠. set timeout은 두 가지 인자를 받죠. 첫 번째는 인자로 콜백을 하나 받고요. 두 번째 인자로 마이크로세컨드, 즉 ms 이 초를 받죠. 시간을 받죠. 그래서 이 시간만큼 타임아웃을 세팅해 주는 거죠. 이 시간 후에 첫 번째 인자로 넘겨주었던 콜백이 호출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하는 API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set timeout으로 구현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request, host, timeout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 request, host, timeout에 콜백으로 전달할 애는 결국 타이머, 핸들 타임아웃이라는 함수를 위해서 전달을 했었는데 쭉 위에 있죠. 핸들 타임아웃을 전달하는 그 핸들 타임아웃이 하는 일은 타임아웃을 핸들하는 역할을 했죠. 그 결과 이제 타이머로 등록했던, 즉 딜레이된 태스크를 처리하는 거죠. set 타임아웃에 걸어서 이 ms, 이 타임아웃이 다 지나가면 처리하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간단하죠. request, host, timeout 이렇게 살펴보고요. cancel, host, timeout은 당연히 clear timeout이라는 API로 우리가 set timeout에 타임아웃을 세팅해뒀던 것을 clear, 그래서 삭제하는 거죠. 취소하는 거죠. 그래서 cancel, host, timeout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request, host, callback을 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우리는 새로운 API를 마주하게 돼요. 메시지 채널이라는 API예요. 이게 정확히는 브라우저에서 제공하는 기능인데 보시면 MDN에도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설명을 보시면 여기 채널 메시징 API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사용하는 사용부 예시가 아까 제가 열었던 거예요. 쭉 내려가 보시면 using channel messaging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using channel messaging을 보게 되면 쭉 내려가 보시면 이런 예시들이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사용부 보시면 new message new라고 해서 이 컨스트럭터를 호출하고 있죠. 메시지 채널이라고 해서 호출하고 있죠. 메시지 채널이 바로 여기서 저희가 봤던 이거죠. 여기 있는 메시지 채널, 그쵸? 이게 이 코드죠. 여기 있는 메시지 채널이죠. 메시지 채널 똑같죠. 그래서 메시지 채널을 컨스트럭터 호출해서 인스턴스를 얻었죠. 그래서 채널에다가 그 인스턴스를 할당하고 있는데요. 이 채널에 보면 port2라는 프로퍼티가 있나봐요. 그래서 이거를 알기 쉽게 조금 더 먼저 이 메시지 채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것에 대해서 깊이 팔 필요는 없어요. 근데 한번 그냥 이 MDN 문서 링크를 같이 첨부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 정도 그냥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메시징 채널이라는, 정확히는 채널 메시징 API죠. 채널 메시징 API의 목적은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frame으로, 즉 이제 브라우징 컨텍스트가 전혀 다른 두 개의 전혀 다른 그 브라우징 컨텍스트를 각각 가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서로가 통신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널 메시징 API가 개발이 된 거예요. 이름을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이 API의 목적도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two separate scripts, 이제 전혀 분리된 스크립트에서 이제 허락을 해주는 거죠. 이 스크립트들끼리, 이제 이 스크립트는 당연히 전혀 다른 브라우징 컨텍스트가 있겠죠.
그건데 이제 한 문서에 같은 문서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커뮤니케이트를 하게 해준 거죠. 다이렉트리로 패싱 메시지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지를 서로 전혀 다른 독립된 분리된 스크립트 이제 러닝이 되고 있는 전혀 다른 브라우징 컨텍스트에서 러닝되고 있는 이 스크립트에서 서로 메시지를 패싱할 수 있도록 주고받을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수행하는 API가 바로 채널 메시징 API인 거죠. 그래서 구현부를 보게 되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뭐 포트 1, 포트 2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 본 것은 옛날에 여러분이 아마 종이컵 전화기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잘 모르겠는데 제 시대 때는 종이컵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귀를 대고 이제 한 사람은 종이컵 전화기 양쪽에 귀를 대고 종이컵 전화기 어떻게 생긴 거냐면 한번 찾아보죠. 네. 종이컵 전화기 찾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이렇게 입을 대고 한 사람은 귀를 대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입을 댄 사람이 팽팽하게 줄을 당기면 귀를 댄 사람한테 말을 전할 수가 있어요. 작게 말해도 귓속말처럼 해도 귀로 잘 들리는 거죠. 이것이 소리가 이제 파동이기 때문에 실을 따라서 이 파동이 전달되어서 귀로 들리는 건데 그러면 이것과 비유가 적절해요. 왜냐면 메시징 채널이라는 이 함수 컨스트럭터를 호출해서 얻은 인스턴스는 프로퍼티로 포트 1이랑 포트 2를 가져요. 근데 포트 1이랑 포트 2 각각이 프로퍼티로 온 메시지라는 프로퍼티와 포스트 메시지라는 프로퍼티를 가져요. 이 포스트 메시지가 함수예요. 온 메시지도 당연히 함수죠. 여러분 이 이름만 보시면 바로 이해되시죠? 포스트 메시지 당연히 어떤 메시지를 포스트하기 위한 함수죠. 그래서 호출부에 당연히 포스팅할 그 메시지를 넣어서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 온 메시지는 뭐냐? 콜백을 등록시키는 거겠죠. 당연히 인자로 콜백을 받아요. 그래서 인자로 콜백을 받아서 호출을 하게 되면 여기서 주요한 부분은 이 포트 1이랑 2가 컵 1이랑 컵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이 있는데 각각 사람이 입이랑 귀가 있겠죠. 여기도 포트 2, 컵 2를 가진 사람이 입이랑 귀가 있겠죠. 입을 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들리는 거는 이 귀. 포트 1에 온 메시지에서 들리는 거예요. 즉 포트 2에 포스트 메시지를 하게 되면 포트 1에 온 메시지에서 들려요. 반대로 포트 2에 온 메시지에서 들리려면 포트 1에서 포스트 메시지를 호출을 해야지 들리는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메시지 채널이라는 채널 메시징 API는 이 컨스트럭터를 호출하게 되면 얻은 인스턴스 안에 두 가지 프로퍼티가 들어있어요. 포트 1, 포트 2. 포트 1, 포트 2는 이 종이컵 전화기의 컵 1, 컵 2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컵 1, 컵 2를요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고 싶다. 그러면 포스트 메시지를 호출하는 거예요. 왜냐면 포트 1에도 포스트 메시지가 있고 포트 2에도 포스트 메시지가 있어요. 이 프로퍼티는 직접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출하게 되면 포트 2에 포스트 메시지를 호출하면 포트 1에서 온 메시지에서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using channel messaging이라는 이 MDM 문서의 아래에 사용했던 이 구현부를 보게 되면 listen for messages on port 1이라고 해서 포트 1에 온 메시지에 온 메시지를 할당하고 있죠. 이 온 메시지 함수 보시면 뭐 이런 역할을 하는데 대충 input value에 넣어주는 역할이죠. output inner HTML에 직접 이점 데이터를 넣어주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transfer 여기서 보시면 포트 1에 포스트 메시지 이게 이제 입이죠. 말을 했죠. 그러면 포트 2에 온 메시지에서 들어야겠죠. 포트 2 온 메시지 어디 있느냐 보시면 post a message on port 1 when the button is clicked 라고 해서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제 메시지를 포스팅하는 거죠. port 1으로 그렇게 되면 밑에 쭉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 iframe의 컨텐트 윈도우로 포스트 메시지로 해서 채널.port2를 넘겨주고 있어요. 이거 한 번은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iframe 다른 브라우징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 그 iframe 안에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포트2로. 그러면 내려가서 보면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포트2에 이니포트라고 해서 받아온 이 포트의 0번 이게 포트2죠. 포트2를 이제 넣어서 가지고 온 거죠. 그렇게 되면 포트2에도 온 메시지에 이렇게 콜백을 할당해주고 있죠. 콜백을 할당해주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정정해야겠네요. 온 메시지에 인자로 콜백을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온 메시지에 직접적으로
함수, 이 콜백을 할당해주고 있죠. 듣는 거죠. 듣는 함수를 할당해주고 있죠. 듣는 함수가 onMessage 이 함수죠. 그래서 이 이벤트, 메시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 이점 데이터를 통해서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죠. 리스트 아이템의 텍스트 컨텐츠에 이점 데이터를 할당해주고 있죠. 이 이점 데이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지금 이 onMessage 함수는 포트 2에 onMessage에 할당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이점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위에서 포트 1에 보낸 포스트 메시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명 보시면 포스트 메시지 on port 1 when the button is clicked 해서 포트 1에서 메시지 포스트 한다. 그러면 이것을 누가 듣느냐? 여기서 handle messages received on port 2 해서 여기서 이제 이 부분 통해서 이점 데이터로 받아서 오는 거죠. 그렇게 포트 1과 포트 2를 가지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API, 바로 그 API가 채널 메시징 API인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나셔서 다시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 코드로 가보시면요.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 코드 보시면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 코드 안에 new message 채널이라고 해서 이 컨스트럭터를 호출했죠. 그래서 채널을 얻었고 포트라고 해서 여기서는 포트 2를 바로 포트에 할당해버렸어요. 그리고 포트 1의 onMessage만 사용하죠. 즉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의 귀죠. 귀에다 댔죠 지금. 그리고 앞쪽에 이것은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의 입이죠. 이제 입이 되겠죠. 왜냐하면 포트라고 했기 때문에 포트 밑에 포스트 메시지, 이게 입이죠 정확히는. 이 입에서 포스트 메시지를 이렇게 한번 호출하게 되면 포스트 메시지를 호출하면 여기에서 널이 가지만 이 널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전달되냐면 이 perform work until deadline이라고 할당한 이 귀에 전달되는 거죠. 입에서 지금 포스트 메시지를 포스팅했기 때문에 포트 1, 포트 2, 채널.포트2가 포트에 할당됐으니까 조금 헷갈리시는데 잘 따라오시면 채널.포트2에 포트2가 포트에 할당됐으니까 이 채널.포트2가 포스트 메시지를 여기서 한 거죠. 포트 2가 포스트 메시지를 하면 포트 1이 온 메시지로 듣는 거죠. 이게 입이니까 귀죠. 그래서 듣는 거죠. 뭘 듣냐? 어떤 걸 함수로 호출하냐? perform work until deadline. 우리가 위에서 봤던 그 함수죠. 수행하는 거죠. 워크를. 데드라인까지. 그 수행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은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요. 보시면 리퀘스트 호스트 콜백은 지난 시간 강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자로 받는 이 콜백이요. flush work라는 함수를 인자로 받아요. 제가 위에서 설명해 드렸던 함수죠. flush work. 즉 work를 flush 이제 처리하는 거죠. 바로 워크를 처리하는 그 함수를 인자로 받아서 그 인자로 받은 함수를 scheduled host callback에다가 할당하고 있죠. 이것은 딱 봐도 전역 변수죠. 그래서 전역 변수에다가 할당을 먼저 해준 다음에 하는 역할 보면 is message loop running 즉 메시지 루프가 돌고 있느냐 돌고 있지 않다면 이제 돌고 있다라고 true를 해주고 그 다음에 메시지 루프가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포스트 메시지 계속 도는 거예요. 언제까지 도냐? 이 포스트 메시지를 일단 호출하게 되면 perform work until deadline 이 호출될 거잖아요. 이게 끝날 때까지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끝난다? 이게 어떻게 끝나지? 그거에 대해서는 이 함수를 살펴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perform work until deadline을 살펴볼 텐데 그 전에 하나만 짚고 넘어가면 이 호스트 콜백을 캔슬하는 캔슬 호스트 콜백 함수는 scheduled 호스트 콜백에 너를 할당하는 게 끝이에요. 왜 갑자기 scheduled 호스트 콜백에 너를 할당했느냐? 이 전역 변수, 즉 scheduled 된 호스트 콜백이 아무것도 없다. 즉 취소해버리는 거죠. 호스트 콜백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면 이게 왜 취소냐 하는 거는 perform work until deadline을 보면 좀 더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perform work until deadline 같이 볼게요. 이걸 보면은 간단하게 먼저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perform work until deadline 이라는 함수에 콜백으로 flush work를 넘겨줘서 호출하고 있고요. yield interval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deadline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deadline 이게 마감 시간이죠. work를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마감 시간인 거죠. 그래서 이 work는
메모리 작업이에요. 왜 월크가 메모리 작업이냐 하면 월크가 뭐였냐면 가장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월크는 파이버거든요. 그래서 파이버에 이게 뭐냐면 결국 재조정 작업인 거예요. 즉 리컨실러가 수행하는 리컨실레이션 재조정 작업이죠. 이 V롬의 재조정 작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메모리 작업인 거예요. 즉 이 메모리 작업이라는 키워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워크는요 렌더링 작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렌더링이라는 것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페인트, 즉 브라우저가 그리는 작업은 아닌 거예요. 브라우저가 그리는 작업이 아니다. 이 말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죠. 이 부분도 알아야 하죠.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제 브라우저의 렌더링 프로세스에 대한 강의를 먼저 보고 오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또한 브라우저의 구성 요소, 이 개념을 배우실 때 이제 선제적으로 먼저 아시면 도움이 되는 지식들이기 때문에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렇게 브라우저가 렌더링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 렌더링하는 작업을 보게 되면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제 프레임 타임이라는 게 나와요. 프레임 타임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60Hz라는 이 프레임 속도를 가지는데 이게 뭐냐 하면 1초당 60번 화면을 그리는 거예요. 1초에 60번 화면을 그려요. 그렇게 되면 1000ms잖아요. 그거 60번을 그리는 거잖아요. 1000ms 안에. 그러면 1000을 60으로 나누게 되면 16.6이라는 밀리세컨드가 나와요. 즉 HTML을 파싱해서 레이어를 합성하는 모든 브라우저 렌더링 프로세스를 다 거치는 데까지 시간이 16.6ms 안에 끝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깜빡하는 이 프레임에 맞춰서 이 프레임과 어긋나지 않도록 다시 화면을 그려서 보여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화면이 깜빡 하는 주기가 16.6인데 왜냐면 60Hz 즉 이제 60Hz 이 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서 16.6보다 더 오래 걸려요. 만약에 그러면 깜빡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려져서 뭔가 깜빡하고 나서 화면이 살짝 바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딱 16.6에 맞춰서 정확히 딱 된다면 깜빡할 때 새롭게 그려져서 새롭게 그려진 화면이 깜빡 후에 보이겠죠. 이게 눈은 인지를 못하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눈은 인지를 못하지만 실제 16.6ms 안에 렌더링이 완료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FreeSync는 프레임을 생성하는 작업에 싱크를 맞춰주어서 부드러운 화면 동작을 가능케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FreeSync가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때 보시는 것처럼 GPU 작업이 이렇게 밀린다, 싱크가 안 맞는다 하면 이제 뭔가 어긋나는 어색한 작업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Drawing with FreeSync라고 해서 FreeSync에 맞춰서 딱딱 그려주게 되면 정확하게 깜빡할 때 브라우저가 새롭게 화면을 그리기 때문에 어색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러한 개념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걸 갑자기 왜 설명하냐면 여기에 Perform Work Until Deadline에 보면 이 데드라인 앞서서 yield interval이라고 되어 있어요. yield interval이 뭐냐면 yield, 즉 양보하는 거죠. interval, 양보하는 이 인터벌이에요. 초가 있는데 이게 보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5ms예요. 갑자기 5? 어디서 나온 상수지? 그냥 궁금하실 수 있죠. 근데 이게 5가 이제 리액트가 생각할 때는 워크가 양보할 수 있는 시간인 거죠. 워크가 5ms만큼은 양보해도 돼. 미뤄도 돼. 뭐 때문에 양보를 하냐면 기존에 이제 브라우저가 처리하고 있던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이 개념을 설명하려면 또 싱글 스레드 개념이 나와야 돼요. 이 싱글 스레드 개념에 대해서는 또 제가 설명한 게 있어요. 이벤트 루프와 콜백에 대한 처리, 태스크 큐가 나오면서 이벤트 루프 강의도 보시면 좋아요.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으시겠지만 그러면 브라우저는 싱글 스레드예요. 즉 콜백을 처리하는 그 스레드가 하나라는 말이죠. 하나기 때문에 그 하나 안에서 이 리액트의 워크보다 더 중요한 작업,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이벤트 같은 작업들을 처리를 할 때에는 그것을 먼저 처리하도록 일드 해주는 거예요. 양보해주는 거예요. 그 일드를 해주는데 그 일드에 대한 인터벌 값이 5ms로 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설명이 나오죠.
1초에 60프레임을 뽑으려면 약 16ms 렌더링 파이프라인을 통과해야 돼요. 이게 이제 16ms 안에 모든 브라우저가 다시 화면을 그려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리액트는 워크를 꼭 V싱크에 맞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V싱크죠. 이 V싱크에 딱딱 맞출 필요가, 워크는 그럴 필요가 없다. 왜냐 하면 워크는 렌더링 작업이 아니라 메모리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죠. 정확히는 사실 이게 렌더링이 아니죠. 페인트죠. 렌더링은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이 리액트 토마보기 시리즈 안에 있는 이 리액트 까보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설명에서는 렌더링은 다른 의미라고 설명드렸죠. 브라우저의 렌더링이랑 여기 안에서 이 시리즈 안에서의 렌더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달라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렌더링은 브라우저 렌더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페인트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렌더링 작업이 아니에요. 워크는 렌더링 작업이 아니에요. 그럼 워크는 무엇이냐면 메모리 작업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리액트는 이것을 이 V싱크에 딱딱 맞출 필요 없다. 어차피 브라우저 렌더링이라는 별개니까 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5ms만 한 거예요. 1D 인터벌을 5ms를 준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5ms씩 밀어. 왜냐면 더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like user events 라고 했는데, 이 스케줄러가 periodically yields 양보한다. in case 어떤 특정 케이스에 there is other work 더 중요한 일 on the main thread에 더 중요한 일 like user events. 그래서 user events 같이 더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은, 그것이 메인 thread에 이미 들어 있으면은 그것을 위해서 일즈한다. 스케줄러는 리액트의 워크 작업을 일즈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게 이게 config, 즉 이제 브라우저의 config, 호스트 작업인 거고요. 호스트 config에 대한 설명인 거고요. 이 호스트가 브라우저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느낌이 오시죠? 브라우저의 이런 렌더링 환경을 고려하고 있구나. 이런 게 호스트 컨피그에 안에 들어있는 코드의 의미구나. 아실 수 있죠? 데드라인의 의미는요. 그러면 yield after, yield interval millisecond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이렇게 양보하는 건데 yield interval만큼 후에 양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V싱크 사이클이랑 전혀 관계없어요. 어디 있든지 상관없고, 이것은 의미하는 거죠. 항상 시간이 남아. 시작 전에, 메시지 이벤트 시작 전에 무조건 시간이 남아. 그래서 has time remaining이 always true 값인 거예요. 그냥 상수죠. 불리언 true 값을 상수로 박아뒀죠. 그러면 이제 이 코드가 해석이 되는데, 보시면 이 perform work until deadline이라는 함수는 콜백, 이 flush work를 호출하는데요. flush work는 제가 워크를 처리하는 함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시면 host config가 할당한 시간, 이 데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넘겨서 그것만큼 양보하는 거. 정확히는 이 양보하는 과정 시스템은 바로 밑에 나와요. 브라우저에 양보하기 위한 시스템이 나와서 보시면요. 이 코드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스케줄 호스트 콜백이 널이 아닐 때, 스케줄 호스트 콜백이 널일 때는 언제죠? 그렇죠. 캔슬 호스트 콜백 했을 때 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널이 아니라는 것은 스케줄 호스트 콜백이 할당되어 있고, 이 콜백은 플러시 워크이죠. 플러시 워크이 이제 할당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널이 아닐 때는, 만약에 널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is messaging loop running이, 메시지 루프가 도는 게 이제 false 처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메시지 루프 러닝이 끝났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바로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여기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는 폴트에 포스트 메시지를 호출하지 않는 거죠. 이 포스트 메시지 호출 안 하면은 입이 말을 안 했으니까 귀가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perform work until deadline도 호출이 안 되죠. perform work until deadline도 호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메시지 루프가 러닝이 false인 게 맞죠. 끊어지죠. 그런데 여기서 true로 바뀌면서 이제 다시 설명 이어가면 scheduled host callback이 널이 아니기 때문에 current time 가져오고요. 데드라인에 어떤 값을 할당하냐? current time, 지금 시간, 현재 시간에다가 yield interval 5ms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5ms만큼 미루는 거죠. 양보하는 거죠. 그렇게 데드라인이 설정이 되고 나면 이 데드라인 값을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죠. 나중에 이제 참조해서 활용할 거예요. 그렇게 데드라인을 할당해 두고 보시면 has time remaining은 true고요. 이것은 왜 그런지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나서 has more work이라는 변수를 선언해 두고 scheduled host callback, 여기에 우리가 할당한 것이 flush work이었죠. flush work을 이제 has time remaining true 값을 넣고 current time을 넣어서 호출을 해서 return 받은 것이 has more work인데, 즉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work가 더 많이 남아 있느냐?
했을 때 더 많이 남아있지 않아 하면 당연히 is message loop running이 false겠죠. 이제 메시지 루프를 끊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scheduled host callback도 원래는 flush work가 할당되어 있었지만 이제 너를 할당해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else 아니다 아니냐 has more work이야 더 처리해야 하는 work가 남아있어. 그럴 때는 post message를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post message, 포트의 post message 이 입이죠. 입이 호출되면 마치 recursive하게 perform work until deadline이 다시 호출되는 거죠. 재호출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has more work, 처리해야 하는 work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perform work를 until deadline까지 계속 이걸 다시 work를 처리할 때까지 계속 다시 수행하는 거죠. recursive하게. 에러가 발생해도 마찬가지고요. throw 에러를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schedule host callback에 널이 들어있다. 즉 flush work가 아니라 널이 들어있다. 아무것도 schedule된 host callback이 없다 하면 is message loop가 running이 false를 할당해서 message loop running을 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needs paint도 false를 할당해 주는데 여기서 needs paint 값과 이 deadline 값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보려고 해요.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 네, 여기까지 정말 갈차게 달려왔는데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브라우저에게 이 데드라인, 이 일들을 하냐 일드 인터벌 가지고 이 데드라인 가지고 needs paint가 있다고 하면 페인트? 브라우저의 동작이죠. 이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브라우저에게 리액트가 워크를 처리하다가 호스트 컴피그에 있는 이 코드들로 어떻게 호스팅 브라우저에게 메인 스레드를 양보해 주냐에 대한 양보하기 위한 시스템은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를 해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